자,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하이브리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부터 직렬형, 직병렬 혼합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항속거리 연장형 하이브리드 등 다양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토요타식 직병렬 하이브리드하고 더불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시장에 따라서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종인 EREV, 그러니까 항속거리 연장형 전기차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자동차산 역사를 보면은 규제가 기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시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술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논리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문장으로 같은 언어로 쓰였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만이 아닌 소프트웨어하고 자율주행 등 이슈로 인해서 차세대 전기차 출시가 지연되면서 전기차를 기다렸던 소비자들이 판매를 꺼린 것도 있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 또는 지정학적 이슈가 맞물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큰 틀에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전기차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걸 인정하고 있지만은 당장의 수익성 때문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내연기관 엔진을 탑재한 하이브리드 카의 판매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구 재앙을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 이유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날씨들 많이 경험해봤겠지만 올 여름처럼 이렇게 장기간 더운 적이 없었죠.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여름과 겨울이 바뀐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홍수라든가 피해가 적지만 우리나라가 머지않아서 더 심각한 기후위기에 닥칠 수 있다는 예고가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소비 생활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는 각 자동차 회사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를 그냥 단순하게 나이라는 식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이브리드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뭐 자동차는 당연히 토요타죠. 토요타는 멀티 패스웨이, 다시 말하면 내연기관차는 물론이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수소 엔진차,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 그러니까 모든 파워트레인을 동시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들여다보면은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중에서 테슬라하고 중국의 일부 스타트업, 미국 일부 스타트업을 제외하고 기존 자동차 업체는 대부분 다 멀티패스웨이입니다. 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누가 더 전기차로 적극적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태택하고 있는 토요타는 여전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있고 2023년 1123만 대를 판매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유일하게 1000만 대 그룹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토요타는 캠리, 토요타의 대표적 패밀리 세단 캠리를 하이브리드 버전만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5세대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토요타의 그 큰 기본적인 자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미국 시장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는 하이브리드 전기 판매가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66%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시장 재면으로 따지면 북미 전체 시장의 33%가 하이브리드인 것입니다. 물론 렉서스나 토요타 점유율 60% 때문에 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 기술적인 내용은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지만요. 시장 측면에서 우선 가격 경쟁력이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배터리 전기차보다 낮다. 가격이 낮다. 배터리를 탑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시장 점유율 그런 것 때문에 배터리 전기차보다 높은 점유율을 당장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당분간 배터리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시장마다 다르죠. 자동차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 다르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배터리 전기차의 판매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또 전체 전동화 차 판매 중에서도 배터리 전기차 비중이 중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크지만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대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럼에 따라서 또 자동차 회사들이 또는 각 국가가 최근에 여러 가지 재정학적 문제로 공급망 제대로 안 되자 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하이브리드 차 판매가 더 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EREV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EREV 항속거리 연장형 전기차. 그러니까 엔진은 발전기 역할만 하고 그 발전기에서 발전된 배터리를 구동하는 자동차는 이제 EREV라고 그러는데 근데 2003년이 전년 대비 161%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124% 증가했습니다. 7월 한 달로 따지면은 배터리 전기차 판매는 0.9% 증가한 50만 5천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73% 증가한 31만 8천 대, 항속거리 연장형 전기차는 115% 증가한 12만 2천 대. 그러니까 판매 대수에서는 여전히 배터리 전기차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 EREV 판매가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EREV를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메이커는 리오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리프모터하고 디팔, 네타, 보야, 사우펑 이런 회사도 EREV 모델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머지않아서 EREV가 배터리 전기차보다 더 점유율이 높을 것이다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일 재밌는 게 닛산과 혼다는 OEM 방식으로 PHEV를 조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닛산과 혼다, 미쓰비시는 지금 서로 전략적 제휴력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미쓰비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관해서는 가장 발전해 있습니다. 그 닛산은 자체 하이브리드 전기차 e-파워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쓰비시 시스템을 갖다 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은 혼다는 OEM 방식으로 아예 제품을 조달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이 두 회사들은 배터리 전기차로 가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토요타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전기차 올인하고 있고 4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 모드, 전기 모드로만 가는 주행 거리를 지금은 100km가 안 되지만은 200km 넘는 그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성이 된다면은 쉽게 말하면 200km라고 하면 전기차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한 번에 200km를 갈 수 있는 경우가 장거리 여행하기 전에는 별로 없죠. 그러면 대부분 내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패턴을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해서 발표했죠. 그러면서 현대는 물론이고 기아, 제네시스까지 모두 합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델을 14개 종류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 용량 물량을 2030년까지, 2026년까지 약 40% 정도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지역별로도 그 비중을 늘리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전기차 전략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제품성도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개발한다면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필요한 엔진도 별도로 개발해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은 아니겠죠. 최근에 하이브리드 전기차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든 대부분 저배기량차 엔진을 중심으로 합니다. 물론 대배기량차 3.6L짜리 또 엔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다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엔진을 개량을 해야 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 또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 비용이 그만큼 증가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배터리 전기차로 간다는 생각을 했으면은 아예 그런 것보다는 배터리 전기차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인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실제 수익성이 급한 자동차 회사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 이해는 됩니다. 또 중국을 끄는 것이 르노그룹하고 지리홀딩스, 중국의 지리홀딩스가 합작해서 호스파워트레인이라는 그런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회사도 주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REV를 주로 개발하고 있는데 기존 전기차의 절반 크기로 배터리 용량을 줄이고 주행 거리를 1000km까지 한다. 그러니까 엔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배터리만으로는 엄청난 양이 탑재하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데 이 엔진이 있기 때문에 EV 모드로 200km를 달릴 수 있고 엔진 모드로 800km 달릴 수 있는 그런 EREV를 개발한다라는 그런 기본 방식으로 이 차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호스파워트레인은 뭐 별로 알려지지 않는 회사인데 본사가 런던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르노하고 지리의 합작회사입니다. 직원이 약 2만 명 가깝게 되고요. 17개 공장이 있고 5개 연구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 2024년 5월 달에 설립이 됐고 르노 그룹과 지리가 각각 45%, 아람코가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각 자동차 회사마다 파워트레인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포르쉐가 스포츠카 대명사가 911의 하이브리드 버전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 3.6리터 박사 엔진에다가 전기 배기가 터보차저를 탑재한 건데 이미 500만 킬로미터 이상의 시험 주행을 완료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중요한 거, 포르쉐 브랜드 이미지는 벨로시티, 속도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테스트 코스의 르르브르킹 북코스에서 7분 16초 9.93에 출발해서 이전 모델보다 8.7%를 단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2014년인가요? 독일에 가서 포르쉐 918 스파이더라고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시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승은 아니고 택시 드라이빙이죠. 운전자 옆에서 오른쪽에 타서 그 경험한 그런 이 얘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테스트 코스에서 그렇고요. 이 외부에 나와서 별도로 주행은 따로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보다 속도를 내기엔 더 좋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걸 시판할 줄 알았었는데 포르쉐는 그 시판까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외에도 수많은 장수 회사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GM도 미국 시장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추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탈 것인가? 내연기관 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죠? 만약에 유럽연합이 정한 대로 유럽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면 거기는 이제 내연기관 엔진을 탑재한 하이브리드도 같이 포함되죠. 근데 그다음에 그때까지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자동차의 차량을 15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2050년까지 플러그 하이브리드 또는 내연기관 탑재한 차를 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에 내일 모레 모두가 전기차로 바뀐다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시간적인 로드맵을 계산해서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누가 오를지 그럴지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는 수익성은 좋아질지 몰라도 그만큼의 탄소 중립 달성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어쨌든 지금까지 자동차 역사에서 21세기에 들어와서 토요타는 프리우스를 출시하면서 환경을 강조하는 자동차 회사는 이미지를 보였고 그로 인해서 입지가 빠른 속도로 더 확대됐죠. 20세기 품질에서 20세기 환경으로 넘어와서요. 테슬라도 배터리 전기차로 환경 이미지를 부각해서 사실상 시장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건 분명하죠. 시장은 아무리 싫어도 흐르는 물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복합적인 일을 생각하면 자동차 회사들이 전략이 이해는 가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은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시간, 그런 투자를 차라리 배터리 전기차 투자한다면은 더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낮아지고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더 빨리 전기차를 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오르냐고요? 그것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당위성하고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장성도 중요하고 수익성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비즈니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비즈니스보다는 지금 우리는 이 지구촌에서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지구촌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제 의견이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